이바브라딘에 대한 좋은 강의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Q&A 세션을 선생님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상은 교수님께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바브라딘의 가장 기전적 장점이 무엇일까요? 네, 이바브라딘의 기전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바브라딘은 하트레이트는 느리게 하지만 컨트랙틸리티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베타 블로커와 달리 카디악 인덱스를 낮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바브라딘은 그 작용 리셉터가 매우 특이적으로 SA 노드와 드물게 이제 망막에 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별로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오규철 교수님, 급성 관동맥 증후군에서 이바브라딘의 효과가 동일한가요? 네, 사실 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뷰티풀 연구나 시그니파이 연구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 그 이바브라딘의 효과를 살펴봤는데요. 물론 급성 관동맥 증후군에서도 이바브라딘의 효과를 본 연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아니었고 사용한 환자들에서 레트로스펙티브한 연구 분석을 해보았었을 때 웬만한 ACS나 MI 환자에서도 LV 리모델링이나 하트레이트 조절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바브라딘이 그 역할을 입증하였고 EF도 이제 호전시켜준다는 이제 내용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워낙에 ACS 환자들이 급성기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환자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RCT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나 고시상에서는 ACS 환자들, 난스테미, 스테미 환자에서 이바브라딘의 사용이 좀 제한되기는 하지만 향후에는 조금 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에 이러한 환자들에게 있어서 하트레이트 조절만의 목적으로 특히나 혈압이나 카디악 아웃풋에 저하가 없는 상태에서라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 실험들에서도 다 이미 진행된 부분이어서 향후에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곧 좋은 결과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병수 교수님,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네. 실제 치료 현장에서 자심실 구혈이 감소된 심부전 환자에서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사실 국내 여러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약 한 50% 환자에서 베타 차단제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인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가 톨러러블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코모비디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대표적인 질환이 COPD나 아스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와 달리 실제로 꼭 의사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소위 말하는 테라피틱 이너시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집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베타블로커를 반드시 가능한 한 환자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베타블로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충분한 용량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바브라딘이 컨비네이션 테라피나 혹은 단독 요법으로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병수 교수님, 혹시 그 이바브라딘의 그러면 보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 기준은 정상 동리듬에 증상이 있고 심박수가 75 이상인 좌심실 수축률이 35% 이하인 환자에서 베타 차단제가 금기이거나 내약성이 좋지 않은 환자로 표준 치료를 4주 이상 하신 환자에 있어서 계속적인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소위 보험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5%에서 40%인 환자에서는 본인 부담률이 50%로 선별적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회에 5mg BID로 시작하시고 최소 2주 후에 심박수에 따라서 용량을 증량하거나 아니면 유지를 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이바브라딘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활용 전략에 대해서 세 분의 강의와 간단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번 강의와 토의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바브라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임상적 적응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